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반 통행기 하나를 두고 오래 있던 카페 바로 맞은편에 카페가 생기는 걸 보고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샌 진짜 상도덕도 개나 줘버렸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옆에 카페가 생기는 게 그 상도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도덕? 내가 남의 자리를 뭔가 뺏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떤 가게를 찾았는데 나랑 똑같은 가게가 그냥 옆에 있을 뿐인데 이거하고 상도덕하고 저는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가게를 차릴 때 옆에 똑같은 가게가 있으면 난 차리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그 상가에 보증금 내고 권리금 내고 내 돈 주고 장사하는데 옆에 똑같은 비슷한 업종이 있다고 들어오면 그게 내가 진짜 양심상에 뭔가 문제 있는 건가? 전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차피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거리 제한 두면서 내가 카페 차리려고 하는데 여기 카페가 있네? 그럼 나 차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글 적으신 분? 제 느낌인데 이 글 적으신 분은 아마 장사하신 분 같아. 자영업자 입장에서 적으신 것 같아. 왜냐 나랑 똑같은 가게가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이럴 거 몰랐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가게를 하는데 나랑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요즘 보면 좀 그래.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나 이제 길거리 보면 똑같은 가게예요. 똑같은 가게인데 뭐 한 블럭 사이, 두 블럭 사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죠, 여러분? 원래 이제 똑같은 업종이면 사실 알잖아요. 서로가 알 거 아니야. 비슷한 거리에 이제 같이 있으면 불편하거든 이게. 그리고 모양새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짜갈라지잖아요. 둘 다 잘 된다 볼 수 없거든요. 둘 다 안 되거든요. 둘 다. 특히 카페가 이런 현상이 좀 심해. 카페가 특히 저가형 카페가 들어오면서 한 건물 블록 안에 막 3개씩 있고 4개씩 있고 이게 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흔해요. 자신도 어이가 없을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나 소나 쉽게 차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맘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다 차릴 수 있거든요. 본인도 왜 했어요? 본인도 그런 카페에 왜 했습니까? 쉬우니까 한 거 아니야. 쉬우니까.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만약 본인이 요리에 재능이 있으면 카페 같은 거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랑 비슷한 가게가 여러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는 어떤 창업 아이템이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으니까 돈만 있으면 많이 하는 거야. 특히 이런 카페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보통 진입장벽이 낮은데 많이 하거든. 일자리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한테 쉬운 거는 남한테도 쉽다. 근데 애초에 지지점이 낮은 분야로 롱런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롱런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내가 만약에 뭐 카페 같은 거 잘 돼. 그럼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아니죠. 뭔가 잘 되면요. 항상 비슷한 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 누가 잘 된다 하면 그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컨텐츠 잘 되잖아. 그럼 다 따라한다니까? 다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썰 푸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뭔가 잘 된다 싶으니까 저랑 비슷한 컨텐츠 하는 사람도 많아졌잖아. 어?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잘하거든. 누가 어떤 걸로 이제 잘 되면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이제 똑같은 어떤 컨텐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게. 예. 근데 문제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거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자영업은 똑같은 거에서 못 살아남아요.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애초에 진입장이 낮은 걸로 잘 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웃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장이 낮다는 이유는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 간에 진입장이 낮은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비단 자영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튜브 컨텐츠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어떤 컨텐츠 인기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썰 컨텐츠도 인기 많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자문이 말씀한 웹드라마 있죠. 예, 웹드라마, 숏드라마라죠. 숏드라마.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사실. 왜 자극적으로 만들잖아. 이게 막 보면 드라마인데 보통 영상 길이가 10분이 안 되죠. 한 5분이에요, 5분. 5분에서 한 8분 사이?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이제 유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내용이 자극적이에요. 대부분이.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내용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네,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좀 인기 많으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겼죠. 근데 우후죽순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좀 차별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몽이도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웹드라마 컨텐츠 보면 딱히 눈에 이제 띄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승부를 오냐면, 제가 느끼는 거지, 이제 약간 여자분들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노출 같은 걸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사람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지만 언젠간 유입이 안 될 거야, 이게. 예. 좀 약간 저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야, 보면. 약간 자영업이 비슷해, 이게 보면. 유튜브 돌아가는 거나 이 자영업 비슷하다니까. 쇼츠 같은 것도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 선전적인 내용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건전한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좀 민감한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이슈 같은 것들만 건드리게 돼. 그것도 한 번 보면 재밌지, 여러 번 보면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입장이 낮은 거는 애초에 못 살아남아요. 당장은 잘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가형 카페 같은 것도 좀 봐야 돼. 이 저가형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대한민국에서 우후죽순 생기는 게 있으면 우후죽순 없어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탕후루가 있었죠. 탕후루. 그리고 마라탕이 있죠. 탕후루는 이제 보기 힘듭니다. 탕후루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겼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는지. 여화정도 뭐 인기 많다고 하지만 솔직히 난 여화정 가게 보면서 사람들 바글바글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여화정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사람 텅 비어 있어, 여러분. 가게는 깔끔하게 인테리어 한 것 같은데, 인테리어랑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인테리어 왜 했어? 안에서 먹으라는 거잖아. 근데 안 먹어, 이게. 분명히 저 인테리어 하면서 돈 좀 썼을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오잖아, 여러분. 그러면 딱 이번 겨울 지나잖아요. 이제 몇 개 안 살아남을걸? 이제 마라탕도 몇 개 없어, 여러분. 마라탕도 그 많던 마라탕도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럼 저가형 카페도 물론 이제 요화정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살아남는데 많이 없다고 봐야겠죠.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런 저가형은 사실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큰 돈이 안 됩니다. 큰 돈. 네, 바쁘긴 한데 큰 돈이 안 돼요. 왜냐, 일단 그 마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저가형은.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가형을 승부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뷔페나 아니면 이제 가성비로 승부 보는데, 문제는 그런 저가형이 마진율이 적어요. 아니, 생각해봐. 모든 장사가 많이 남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장사 중에 마진이 높은 장사가 없어요. 치킨도 마진율이 거의 10%대입니다. 그럼 많이 팔면 몸만 바쁠 뿐이지, 몸만 피곤할 뿐이지 막상 돈이 되진 않아요. 아니, 우리가 자영업하는 이유가 일반 직장인보다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투자금을 넣는 거잖아요. 이 저가형 카페도 창업비가 큰 거 한 장 이상 들어갑니다, 무조건. 보통 저가형 카페가 이제 창업비가 한 1억 5천 정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러니까 창업비가 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만 저가지. 막상 차린 사람 저가가 아니라고. 근데 1억 5천 정도 넣었으면 꼴랑 300불어가 되겠냐고, 여러분. 밖에 나 일하지. 맞잖아요. 여러분 같은 2, 300 벌려고 1억 5천 주고 가게를 인수합니까? 가면이 계약을 하나요?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바보가 이런 저가 시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허영심에 들떠 손에 문 안 붙이고 쉽게 돈 벌려고 다 카페 차립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카페죠. 사실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런 카페에 대한 허영심이 강해. 남자도 그렇지만. 예.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그 카페를 이제 차린 이유가 돈 벌려고 차린다기보다는 자기 커피를 좋아하니까 차린 경우가 많은데, 이 카페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카페 창업비가 다른 요식업보다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카페가 진짜 많이 든다고. 보인 건 다르게. 근데 문제는 카페에서 망하잖아요. 그 빚쟁이에요, 빚쟁이. 솔직히 젊은 사람들, 그 카페 차린 사람들 중에 대출 안 받은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대출 다 받았겠지. 근데 망하면 회수가 잘 안 돼요, 카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카페는 망하면 로스가 너무 심해. 망하고 나서 건질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카페 차릴 때 이제 보증금 말고는 건질 게 없어요. 보통 보증금, 권리금 들어가죠. 근데 망해버리면 권리금 뭐 회수 못하고. 그럼 남은 게 보증금이잖아. 그리고 카페 차릴 때 인테리어 다 하죠. 리모델링하고 조명까지 다 설치하잖아. 근데 막상 망하게 되면 그거 다 뜯어야 됩니다. 그럼 철거업체 불러야 돼. 철거업체 돈이야. 내가 인테리어 마감한 거 다 뜯어야 됩니다. 페인트 채도해야 됩니다. 꾸밀 때 예쁘게 했지만 건물주가 그래 뭐 폐업하는 거는 좋은데요. 나가실 때 이거 다 정리하고 나가세요. 색깔도 다 바꿔 놓으세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돈도 못 벌었는데 망해서 나가는데, 내가 이제 사비 털어가지고 업체 불러서 이거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그럼 난 빚만 얻는 거야, 빚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아니,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근데 허영심을 장사한다고요? 참 허영심 때문에 다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허영심 때문에. 장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장사에서 망하면요, 그냥 남은 인생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웬만하면 그 카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냥 이제 홧김에 카페 차렸다가, 생각 없이 카페를 차렸다가 카페 망하고 나서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면 그냥 커피를 사 먹으세요. 커피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예. 굳이 차리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